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박영선이 하나 천공이 하나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안들 어차피 혼자 마음대로 하는데, 그리고 비선 조직 딱 집안에 하나 있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인적 쇄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리를 새로 인선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을 새로 인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날마다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리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한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세우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여당에서 발칵 뒤집혔죠. 이게 지금 뭐냐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그것을 주워 담습니다. 검토된 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는 검토된 게 맞다, 그것을 검토했다, 또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난장판에 아사리판이 돼버린 거죠. 혼란과 난맥상,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박영선 전 장관 카드의 경우는 전혀 낭설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했던 윤 대통령과 상당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친하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정도로 친하다면 인적쇄신 카드로 박영선을 검토한 정도가 아니라 기용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크게 반발을 하니까 갑자기 없었던 일이다, 없었던 일로 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걸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그걸 발표한 지, 그거 보도가 된 지 3시간 만에 대변인실에서 뭐 그렇게 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정철 원장은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천거하고, 또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라인들과 굉장히 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도 굉장히 가깝다고 그러고요. 뭐 양정철이야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폭망하고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국회 권력, 입법부 권력을 잡게 되니까 혹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국정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검토가 됐을 거고, 좀 조용했더라면 그냥 임명했을 거예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으로 했을 텐데, 국민의힘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시킨 대로 하는 용산 출장소 이 정도로 알았었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비윤 한 당선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인사를 하려면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한다,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고요. 어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권성동 의원도 아주 세게 발언을 했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탄생해서는 안 되는 정부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재미로 한번 나와봤어. 어차피 정치보복 당하기 싫으니까 한번 나와봤는데 덜컥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도 없고 국민의힘 내부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사람이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무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민주당 협조 없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박영선을 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국무총리를 하고 싶다. 나 그리고 윤석열하고 친하다. 윤석열 부부하고 밥 먹는 사이야. 나 이 정도 친해. 그러니까 협치가 기묘하다. 이 말은 내가 가서 협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도 들리잖아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물 건너간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박영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왜 국무총리가 하기 싫겠습니까? 윤석열이하고 그렇게 친하고 부부끼리 밥 먹는 사이라면 가서 일을 하고 싶겠죠. 아마 그런 생각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비서실장을 장제원으로 지금 시킬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양정철이가 나는 뭐 그런 생각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용하기는 힘들 것이고, 그러면은 또 믿을 사람이 누굽니까? 장제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장제원으로 확정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좋은 것,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속히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돼. 먼저 사과해야 돼. 그리고 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앞으로 집권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협치에 응해줘야 이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웃기는 일이 날마다 벌어지는 이유, 국민들은 진짜 웃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허탈하고 이재명 대표 말대로 가슴이 꽉 막힌 그런 느낌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비선 조직이 암약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그건 다 알잖아요. 이번 그 박영선 양정철 카드 같은 경우도 이관섭 비서실장이 몰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내에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인사위원장이 모르는 일이 이렇게 마구마구 발표가 됩니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비선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여튼 그 국민의힘에서도 좀 약간 멘붕인 것 같죠. 왜냐, 박영선 총리 카드가 완전히 사그라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사람을 갖다 쓴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도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이야. 나 그때 검찰총장 했어. 그리고 그때 장관했던 박영선, 문재인의 최측근 양정철, 또 비서실장 노영민과 아주 친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일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박영선 전 장관이 화답을 했잖아요. 협치가 기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바뀌고 비서실장 바뀐다고 이 나라가 바뀔까요? 이 나라의 국정 기조가 바뀌겠습니까? 야권 인사로 채운다고 달라집니까? 대통령이 그대로인데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참모도 대통령 앞에서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함량 미달입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함량 미달입니까? 아닙니다. 산업부에 저희가 산업부 출입할 때 이관섭 실장하고도 그때도 무슨 뭐 여기저기 에너지실장도 하고 정책실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한수원 사장도 했죠. 경제통입니다. 경제관료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니까 뭐 좋니 나쁘니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관료로서 경제 관료로서 굉장히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관섭 실장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습니까? 한덕수가 있어서 망했습니까? 누가 말아먹었어요? 윤석열이가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총리 바뀌고 비서실장 바뀌면 국정기조가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별 기대도 하지 않는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박영선이 하나 천공이 하나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안들 어차피 혼자 마음대로 하는데, 그리고 비선 조직 딱 집안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데 총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비서실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나 앉혀놔도 돼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그냥 아저씨가 총리 하세요, 아저씨는 비서실장 하시고, 이렇게 앉히면 되는 거죠 뭐. 이제까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나쁜 일을 해왔잖아요. 나쁜 정책들을 펴왔잖아요. 엄청난 나쁜, 정말 노동조합 탄압하고 말이죠. 뭐 갑자기 69시간 이야기하고 어린이 뭐 5살이면 뭐 취약해야 된다는 이야기나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참 그 어이없는 짓만 하다 지금 2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인적쇄신이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인적쇄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진짜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뭐 자기가 바뀌지 않는데 다른 사람 몇 명 바꾼다고 이 나라가 바뀌어요? 나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대통령이 어머냥 욕거리니까 그동안 대통령을 뭐 하늘에서 내린 분이나 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찬양을 해대던 보수 언론들 요즘 연일 윤 대통령 때리기에 아주 그 신이 났습니다. 조선일보도 오늘 뭐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108석 참패보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문제다,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과 친윤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밀고 나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은 어디가 잘못됐는지조차도 그 원인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서 더 걱정스럽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칼럼도 이런 게 있어요. 잘못이 아닌 대통령의 남은 3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니 뭐가 잘못인지에 대한 인식이 국민과 사뭇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지고도 속으로는 웬 호들갑이냐 하며 의아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앞으로의 3년 정말 걱정된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야 국격이 높아졌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살아졌다 라고 칼럼을 써대던 신문에서 3년이 걱정된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민생입니다. 민생을 살피는 것이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년을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3년을 채워야 됩니까? 남은 임기를. 국가와 국민이 불행하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능력이 안 되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윤 대통령이 애국을 하는 길, 3년 다 안 채우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 것들도 요즘 다 검토가 되고 있겠죠. 예. 이 국민의 모두 발언 헛날 16일 날 저녁에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서 저녁에 4시간 동안 배석자도 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준표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 준표 형이 이랬을 거예요. 그냥 밀고 가, 그냥. 뭐 어때? 국민이 개돼지잖아. 이랬을 수도 있겠다. 이건 내 비전이에요.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결과가 박영선, 양정철이었습니까? 혹시 그건 아니었겠죠, 설마. 자, 이 이야기 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어제 제가 그 윤상원 기념관, 그러니까 그 공식 명칭은 천동마을 민주 커뮤니티 센터 개관식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있었습니다. 임곡마을, 그러니까 윤상원 열사 생가가 있는 마을이죠. 거기에서 행사가 열려서 거기를 다녀오는 길에 광주 시내 이 서구 쪽을 쭉 이렇게 차로 통과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런 만장 같은 게 나부끼고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요즘 그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들 있잖아요. 뭐 박혜신, 마리아, 또 별사랑, 이런 트로트 가수들이 공연을 한다. 이런 게 해서 다 아주 그냥 전봇대마다 다 붙어 있어요. 가로등마다. 그래서 야, 무슨 큰 축제가, 트로트 축제가 또 광주에서 열리나 하고 봤더니 2024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 광주 공연이 열린답니다. 열릴 수 있죠. 네.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내가 눈이 나빠서 잘못 봤나 하고 제가 그것을 그 신호에 걸려 있을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니까 5월 18일이야. 5.18. 44주기 때 한답니다. 광주에서. 근데 거기 장소가 또 어디냐? 김대중 컨벤션 센터예요. 이게 뭐죠? 아니 5월 18일 날 김대중 컨벤션 센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5월 18일 날 트로트 공연을 하라고 빌려줬다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죠 지금? 5월 18일이 어떤 날인지 모릅니까?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관계자 여러분, 돈만 벌면 됩니까? 5월 18일 날 트로트 가수들이 와서 광주에서 잔치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대여를 해줬습니까? 누가 해줬습니까?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광주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산하기관이겠죠. 뭐 법인체는 다를지 몰라도. 그런데 5월 18일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에서 초상난 날인데 그때 트로트 콘서트를 한다고요? 제정신들입니까 지금? 정말 내가 광주가 이 정도로 망가졌습니까? 네, 진짜 그걸 보면서 진짜 내가 5월 18일이면 혹시 5월 16일을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내가 사진을 확대를 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5월 18일이 맞아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니까. 이 정신 나간 인간들아. 광주광역시 산하지, 산하인가 뭐 하여튼 뭐 출연기관인지 뭔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광주광역시와 관련이 있어. 시청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5월 18일에 트로트 현역 가왕 전국 투어 트로트 콘서트를 대관해줬다. 이 얼빠진 것들아, 정신들 차리고 좀 살아라. 어? 그 댓글들을 봐봐. 댓글들을 그 밑에 콘서트 일자가 너무 아쉽다. 왜 하필 광주 콘서트 일자가 5월 18일이냐. 5월 18일이 광주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느냐. 이런 댓글들이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도 없습니다. 응? 그 뭐야 인터파크? 거기 들어가 봐요. 5월 18일 돼 있다니까. 4월 16일 그러니까 엊그제가 세월호 10주기였잖아요. 근데 세월호 10주기가 이날 영광에서 또 KBS 전국 노래자랑을 녹화한다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말이 되느냐. 그때 참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그런데 영광에서 띵까띵까하고 트로트 전국 노래자랑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니까 KBS는 6월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가슴이 터질라 가네요. 말을 못 하겠네. 에이, 이 사람들. 김대중 컨벤션 센터. 니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사장부터 사표를 내라. 그만해. 어디 거기서 밥 빌어 먹겠다고 그런 정신 상태로 일을 하고 있냐. 그리고 대관 해준 놈. 광주 사람, 대한민국 사람 맞아? 혹시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도 그러지는 않아. 내 일본 사람을 비하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건 미안해요. 네, 말을 잘못했고. 대한민국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트로트 좋아합니다. 심지어 내가 그 옛날에 단가, 사철가를 이렇게 어디서 불렀더니 내 친구가 야, 너는 단가 판소리 부르면서도 트로트 프로 부르냐? 라고 할 정도로 저도 트로트를 좋아하고, 네, 트로트밖에 못 불러요. 그 정도로 저도 트로트 좋아하고 트로트 가수도 좋아합니다. 장윤정이도 좋아하고 진성도 좋아하고 나훈아 좋아하고 남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주현미도 좋아하구나. 그런데 5월 18일에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초상집에 와서 지금 잔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이건 내가 진짜 인터파크 그리고 현역 과항한 그 방송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진짜 비난을 받아야 될 곳은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다. 사장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정신으로는 광주에서 녹을 먹으면 안 돼. 알았어요?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그렇지. 5월 18일 대관을 트로트
대공연을 하는 걸 대관을 해줍니까? 이 사람들아? 되게 나쁜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두환 살인마의 총칼 앞에, 그들의 수하들의 총칼 앞에서, 공수부대 총칼 앞에서 죽어나갔습니까? 예?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수백, 수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날을 똑똑히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광주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요? 말 섞기도 싫어. 그만합시다. 예. 당장 취소하세요. 당장 취소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